토끼띠 여러분, 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달 토끼띠 운세가 놀랍도록 반전될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요즘 금전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토끼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4월 을사년에 특별한 기운이 토끼띠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해도 결과가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 이번 영상에 주목해주세요. 영상을 통해 운이 열리는 숫자와 색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요소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은은하게 들리고 있는 777 주파수는 재물운 상승에 도움을 줍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틀어두시기만 해도 재물운이 상승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쁘시더라도 틀어만 두시면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루고 싶은 목표나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로 에너지를 공유하면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혹시 나는 운이 왜 이렇게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드셨다면 이번 달을 전환점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매월 토끼띠 운세와 재물운 특집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꼭 메모해 두시고 최소 2번 이상 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해 둔 팁을 활용하시면 긍정의 운이 더욱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4월 토끼띠 운세의 핵심 포인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토끼띠 운세 흐름은 평소보다 빠르게 변동이 찾아올 수 있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특정 달이 되면 상황이 갑자기 뒤바뀌면서 인간관계나 재물 흐름에 큰 변화가 생길 때가 있는데 이번 2025년 4월 을사년에는 토끼띠에게 그런 이슈가 좀 더 도드라지기 쉬운 기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분이라면 예상치 못했던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오랜 인연이 다시 연락이 닿아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든 토끼띠 분들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니 어떠한 변화의 흐름이 나타날 때 이를 민감하게 살피고 주변 사람과도 대화를 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칫 스쳐 지나갈 기회를 놓치면 금전이나 명예의 득을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거나 마구잡이로 결정짓지 말고 주변 상황을 꼼꼼히 살핀 뒤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그야말로 운명의 전환점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봄에 해당되는 기운이 완전히 정착되는 시기이면서도 을사년이라는 특별한 형국이 만들어지니 어딘가에서 뜻밖의 재물운이 열리는 흐름이 토끼띠에게 깃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뜻밖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점에서 예측 불가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는 행운이 찾아오고 준비가 덜 된 분들은 다소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니 항상 마음의 여유를 지니고 움직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참조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대체로 중요한 실마리는 가까운 지인에게서 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끼띠의 2025년 4월 운세 중에서 금전운, 건강운, 그리고 피해야 할 숫자와 색깔, 행운을 가져다 줄 숫자와 색깔, 마지막으로 연생별 로또 운세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끼띠 이번 달 금전운과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토끼띠는 새로운 수익원을 발견하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전 관련 계획에서 작은 결실을 볼 수 있는 운세 흐름이 강합니다. 다만 이미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상태의 수익 구조라면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시도하지 않은 영역에 뛰어들어 보고 싶다면 지금이 적절한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그동안 생각만 해두었던 투자나 사이드 사업을 본격화해 보고자 한다면 이번 달에 착수하는 것이
좋은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 신중함을 전제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운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편이지만 무턱대고 뛰어들면 위험성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운 쪽으로 보면 토끼띠 중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중장년층에게는 과거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후반인 분들이라면 지난 몇 년간 수익이 크게 나지 않아도 묵묵히 지켜온 투자처가 이번 달 들어 갑자기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상여나 보너스 같은 형태로 기대 이상의 금전 운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토끼띠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은 아니므로 혹시라도 내게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큰 제한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운이 상승할 때 종종 함께 찾아오는 고민거리가 지출입니다. 벌이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쓰는 금액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충동적인 지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가전제품을 바꾸려고 고민한다거나 대형 물건을 구입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한 번 더 따져보고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지갑을 여는 순간 뒤늦게 아쉬워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30대, 40대 분들도 아이들 교육비나 가정 지출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으니 수입이 조금 올라왔다 싶어도 마음 놓고 써버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축과 재투자를 병행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토끼띠 이번 달 건강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건강운은 한번 흐트러지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이번 달 토끼띠 건강운은 비교적 무난한 편이나 대체로 큰 병이 생기기보다는 자잘한 컨디션 저하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특히 환절기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어르신들이라면 하루 날씨 변화를 유심히 살피며 얇은 옷을 여러 겹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중반 이상의 분들은 조금만 방심해도 감기로 고생할 수 있으니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따뜻한 식사를 통해 면역력을 지키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40대 중반 이후 분들도 평소와 다른 피로감을 느끼면 단순히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꼭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일하다 보면 몸에서 경고 사인이 오기 쉽습니다. 20대부터 30대 초반의 토끼띠 분들 중에는 이번 달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바빠지는 시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하거나 숙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가벼운 어지럼증이나 두통 같은 증세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을 풀어주고 한 번씩 햇볕을 쬐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4살 안팎의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이가 급격히 활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이니 외출 후에는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에 더욱 각별히 유의하면서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환절기에 호흡기 질환이 쉽게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건강운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나 무관심 속에서 문제가 커지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휴식, 그리고 영양 섭취가 필요하며 특히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에 체력이 떨어지면 감정 기복도 커지기 쉬우니 가벼운 산책이라도 매일 해보시면서 기운을 북돋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끼띠에게 피해야 할 숫자와 색깔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특정 띠에는 맞지 않는 기운을 발산하는 숫자나 색깔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달 토끼띠의 경우에는 숫자
4와 보라색 계열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숫자 4는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만큼 무조건 피한다고 해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계약서나 서류를 작성할 때 문서 번호나 우편 번호 등에서 4가 지나치게 여러 번 등장한다면 혹시 모를 문제점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 날짜가 4가 겹치는 날이라면 준비 과정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혹여 부주의함이 없는지 점검하시면 됩니다. 보라색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안 쓰겠다고 피하기보다는 나와 맞지 않는 상황에서 보라색 아이템을 많이 사용하는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무의식적으로 보라색 소품을 지나치게 모으거나 평소 안 쓰던 보랏빛 옷을 갑자기 사들인다면 잠시 멈추고 내가 최근에 어떤 기운의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만약 몸이 바쁘게 움직이고 정신적으로도 예민해지는 시기인데 굳이 보라색을 써서 기운이 더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차분한 톤을 사용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숫자 4나 보라색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달에는 토끼띠가 이 두 요소를 만났을 때 다소 꼬일 가능성이 높다는 흐름이 보이니 조금 더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나에게 맞지 않는 기운이 작용하면 사소한 곳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주의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제 토끼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숫자와 색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숫자 9와 청록색 계열이 토끼띠에게 매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 9는 완성의 기운을 상징하면서도 새로운 출발을 촉진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나 내가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야 할 일이 있다면 9가 들어간 날짜나 시간에 착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9시, 정각이나 19일 혹은 29일 같은 날을 활용해 보면 자연스럽게 일의 흐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라도 투자나 계약 체결을 해야 할 때 9가 어우러지는 숫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집 주소나 전화번호에서 9가 강조되는 자리를 우연히 마주하게 된다면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청록색 계열 역시 이번 달 토끼띠에게는 마음의 안정과 성장의 기운을 부여해주는 색입니다. 옷차림에 청록색 액세서리를 가볍게 매치해 본다거나 사무실 책상에 청록색 소품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색깔이 주는 기운이 나를 돕는 방향이라면 일상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게 해주고 활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청록색을 사용했을 때 특별히 어울리지 않는다 느꼈던 분들은 억지로 쓰시기보다는 조금씩 시도하면서 감각적으로 편안한 정도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색이란 것은 개인마다 취향도 있고 조화되는 분위기도 다르니 적절히 조율하되 이번 달에는 청록색 계열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생별 토끼띠 로또 운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또 운세라고 하니 기대감이 생길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재미로 참고하시되 실제로 좋은 흐름이 생기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1951년생 신묘생입니다.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한 고비씩을 넘겨오며 노년을 준비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달에는 예상치 못한 우연한 기회로 소소한 행운을 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권을 사신다면 사람들로 붐비지 않는 조용한 곳을 택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로또를 사더라도 매주 여러 장을 사기보다는 자신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금액 한 장 정도만 구입해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심적인 부담 없이 사는 쪽이 기운의 흐름을 조금 더 부드럽게 유도합니다. 1963년생 개묘생의 경우 이번 달에 로또 같은
복권 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서 얻는 이익이 있을 경우 그 기운과 연동되어 작은 행운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 너무 욕심을 내서 대규모로 베팅을 하기보다는 재미삼아 소액을 활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는 번호가 있다면 그것을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듣는 여러 조언이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으니 직감이 강하게 작용한다면 그 직감을 따라가십시오. 직감은 때때로 중요한 암시가 되어줍니다. 1975년생 을묘생은 재물운 자체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달에는 복권 운에서도 기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만 커다란 액수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이 필요한 정도의 소소한 당첨이나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정도의 행운을 얻는 그림이 잘 어울립니다. 직장 생활 중이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더 바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쪼개서 복권을 사더라도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름이 맞을 때 구매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작은 이벤트성이 큰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여유롭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1987년생 정묘생의 경우 이번 달에 정신적으로 바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이나 학업 혹은 일상의 여러 사정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분주할 때 가볍게 복권을 사면 짜릿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을 기대하기보다는 소소한 행운을 통해 마음의 활력을 얻는다는 쪽으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주변과 교류가 늘어날 시기이니 모임에서 함께 번호를 맞춰보거나 한두 장씩 나누어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지인이 로또 관련 좋은 정보를 건네줄 수 있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재미삼아 받아들이고 편한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무난할 것입니다. 1999년생 김효생은 아직 젊은 나이이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달에는 로또를 비롯해 여러 이벤트성, 복이 들어올 가능성이 보입니다. 혹시 경품 추첨이나 사소한 이벤트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김효생은 이번 달에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작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운이 강합니다. 로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큰 기대를 품고 다량 구매하기보다는 그저 운세의 흐름을 한번 시험해 본다는 마음으로 적당히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종종 잘 맞는 번호가 있을 때 쪽집게처럼 끌리는 느낌이 있다면 용기 내서 선택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 토끼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핵심 요소들을 통해 이번 달에 실제로 내게 찾아오는 흐름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을 아직 댓글에 남기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소망을 직접 적는 순간부터 그것이 현실로 이어지는 길이 조금씩 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하고 흥미로운 운세 이야기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과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